기능적인 문제가 없는 자리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뗄 수 있는 자리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거는 안전한 데 대해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확인이 되어 있는 정도니까. 안녕하세요.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서 쓰이는 연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성형을 할 때 사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코끝의 모양이 되는데, 코끝을 오똑하게 세워주면 아무래도 모양이 낫겠죠. 코끝의 구조를 올려내려면 지금 현재 있는 코끝보다 조금 더 강도가 좋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모양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강도가 조금 센 것 중에 이물질을 쓰는 거는 코끝에서는 철저하게 피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니까 대부분은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자가 조직 중에 단단한 조직은 뼈하고 연골이 되는 건데, 되게 뼈의 경우에는 떼내는 것도 워낙 번거로운 데다가 뼈 같은 경우에 부러지거나 하게 되면 너무 뾰족해져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코끝에다가 뼈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연골이라는 구조가 남게 되는데, 연골은 어느 정도 부드럽고 어느 정도 단단하니까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게 되죠.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그럼 연골을 어딘가에서 떼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릎 연골을 떼내가지고 코 성형을 한다. 그래서 무릎을 쩔뚝거리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 자리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뗄 수 있는 자리는 비연골, 비중격 연골, 늑연골 세 군데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거는 비중격 연골이에요. 코 안쪽에 있고, 예전부터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수술할 때도 비중격 연골을 건드릴 정도로 안전한 데 대해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확인이 돼 있는 정도니까. 그 다음에 귀연골을 꽤 많이 사용하죠. 귀연골은 사실 소리를 잡는 기능 외에는 크다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뗀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늑연골 사용이 가능한 정도가 되고요. 뭐 A는 B, C는 D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연결되는 거는 아니고요. 의사들마다도 각자 선호하는 어떤 방식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각 재료나 방식에 대해서도 장단점들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귀연골은 하드 프레임을 남기고 소프트한 자리에서 떼내게 되니까 위쪽, 아래쪽 이제 두 군데를 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재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날개 쪽이라든지 안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떼낼 수 있는 것들을 떼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 두 군데인데, 귀연골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찌그러져 있죠. 오글오글하게 찌그러져 있다. 그 다음에 양이 많지가 않고요. 힘도 조금 약한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뭐 기둥을 만든다, 모양을 잡는다 할 때 아무래도 불리한 점이 많죠. 이점은 이제 뭐 흉터를 주로 뒤에 남기니까 흉터 잘 안 보인다. 그다음에 떼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건 장점이긴 한데, 방금 같은 이런 단점들 때문에 코 성형을 할 때 귀연골이 메인이야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 일부가 귀연골을 훨씬 더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이제 모양보다는 문제를 좀 적게 생기게 하겠다는 뭐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비중격 연골을 주로 쓰고 보조제로 귀연골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게는 수술을 많이 합니다. 표준적인 방식은 하드 프레임을 남기고 소프트한 자리를 떼내기 때문에 틀이 남아 있으니까 찌그러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재수술을 할 때 환자분들한테 귀연골을 몇 년 전에 사용을 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어느 쪽을 사용을 하셨냐고 물으면 거의 80~90%가 오른쪽이었던가 왼쪽이었던가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 이야기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문제가 있으면 여기요 할 텐데, 평균적으로는 귀연골을 떼냈을 때 변형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절대로 안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정도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피어싱에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일은 별로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바깥쪽 외곽을 따라가면서 하시는 피어싱이 대부분이고, 중간을 건드리는 피어싱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면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허공이 될 테니까 무거운 거를 중간에 끼겠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피어싱은 사실 그닥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폰의 경우에 일반적인 옛날에 쓰던 이어폰들은 걸려있다가 쑥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현재는 뭐 커널형 이어폰들이 대부분이라서 연고를 뗐다고 해서 사용 못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어폰의 주종이 바뀌면서 옛날보다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구형 이어폰들은 환자분들한테 연고를 조금 크게 떼게 되면 이어폰 쓰시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오늘은 코성형에서 쓰이는 연골의 종류, 장단점 정도를 설명을 가볍게 드리긴 했는데 글쎄요, 집에서 노트 펴놓고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 쪽보다는 가볍게 정보를 획득을 하시고 어떤 재료를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대해서는 수술하시는 선생님한테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맡겨 놓으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이런 걸 기초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서 수술을 하면은 대충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러이러한 장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